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언어와 매체 시험 범위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될 수 있을지를 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과연 어떤 문항들이 어떻게 어렵게 나올지에 대해서 쫙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일단은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념이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념이 탄탄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은 모든 문제가 긴가민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내가 좀 헷갈렸던 개념이 있으면은 시험 전날이라도 무조건 외워서 정리를 잘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한번 하나하나 들어가 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일단 품사 파트에서 문제는 뭐가 나온다? 품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품사의 구분은요. 암기가 필요한 부분 당연히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외울 순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뒤 관계를 파악하자라고 했었어요. 쌤이 계속 얘기했죠. 자, 앞뒤 관계를 파악하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의존명사는 명사죠. 명사는 체언이에요. 체언 뒤에는 뭐가 온다? 조사가 온다. 그리고 의존명사는 명사죠. 명사는 체언이죠. 그럼 의존명사 앞에 뭐가 온다? 관형어가 온다. 이런 관계를 파악해서 아, 얘가 의존명사구나. 이런 걸 보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조사네요. 조사는 뭐야? 조사는 관계언에 속해 있죠. 자, 그럼 조사 앞에는 뭐가 와요? 그렇지. 체언이 온다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앞뒤 관계를 파악해서 우리가 문제에 접근하자. 이런 걸 왜 해?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면요. 음, 자, 먹을 만큼 가져가라. 라는 말과 너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뭐 이런 말인 거죠. 자, 볼까? 여러분, 우리가 일단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왜 여기에 만큼과 만큼이 두 번이나 쓰였을까? 근데 하나는 앞에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하나는 안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자, 이 차이가 뭔지를 보자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만큼이니까, 만큼 앞에 오는 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뭡니까? 관형어 형태죠. 동사에 먹다가 관형어로 쓰인 거잖아. 관형어 뒤에는 뭐가 와요? 그렇지, 체언. 그럼 얘는 의존 명사겠구나. 이렇게 자리를 잡자라는 거예요. 괜히 너무 두껍네. 자, 두 번째는요. 너만큼의 너는 뭐예요? 그렇지. 얘는 대명사죠. 그럼 대명사는 체언이니까 체언 뒤에 뭐가 와요? 조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조사는 앞말에 붙였어야 되니까 붙여 쓰고요. 의존명사, 관형어는 서로 다른 단어니까 띄어야겠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하자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이번엔 의존명사와 어미예요. 자, 똑같죠? 여러분, 의존명사는 의존명사도 명사니까 앞에 관형어가 오고요. 의존명사도 명사니까 뒤에 조사가 온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어미 앞에는 뭐가 와요? 그렇지. 간이 온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왜 구분하나 봤더니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가 떠난 지 2년이 되었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얼마나 맛있던지 또 먹고 싶더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것도 그럼 앞뒤 관계를 보자는 거야. 지 앞에 뭐가 나왔어? 떠난. 지 앞에 맛있더니 나왔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구분한다? 자, 이 직은요. 시간의 경과를 뜻한다라고 했었어요. 시간의 경과를 뜻하는 지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관형어와 띄어쓰기를 해줘야겠죠. 자, 두 번째, 맛있던지의 지는 여러분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죠. 그럼 얘는 그냥 하나의 어미였던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 용어는요, 늘 기본형을 찾아보자라고 했죠. 기본형이 맛있다예요. 자, 어가는 어디까지? 맛, it까지죠. 거기에 던이라는 어미가 들어간 거고요. 아이고 미안. 더라는 선어말 어미가 들어간 거요. 니은지 얘가 하나의 어미예요. 니은지가 하나의 어미. 잘 알아두면 좋겠죠? 여러분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자, 뭐 지도 있고요.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 뭐 대. 공간의 의미를 뜻하는 대는 의존명사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정리를 잘 해놓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수관형사도 관형사죠. 관형사 뒤에 뭐가 온다? 체온이 온다. 자, 그러면 수사는요? 수사는 체언이죠. 체언 뒤에 뭐가 온다? 조사가 온다. 이런 거죠. 자, 예를 들면 맨날 하는 말이지만 여섯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사람 여섯이
서 있던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니까 여기도 또 똑같은 말이 두 번 쓰였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추적을 해보자고. 자, 여러분. 여섯 뒤에 뭐가 왔어? 명사가 왔죠. 명사는 누가 수식해요? 그렇지. 관형사가 수식해요. 관형사 중에서 숫자 표현하니까 수관형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는요, 주격 조사. 혹은 복격 조사겠죠? 자, 조사가 왔네. 그럼 그 앞에 뭐가 와요? 그렇지. 체언이 와요. 근데 체언 중에 숫자 표현하는 건 수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 품사 파트를 문제를 풀 때는 앞뒤의 관계를 계속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시 대명사, 지시 관형사, 지시 부사가 있네요. 자, 이것도 볼까? 자, 지시 대명사도 체언이죠. 체언 뒤에는 조사가 온다. 자, 지시 관형사도 관형사죠. 관사 뒤에는 체언이 온다. 자, 여러분 지시 부사도 부사죠. 그럼 부사는 가장 대표적으로 용언, 뭐 관형어, 부사 대신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쌤 이번 주에 하루도 못 쉬고 계속 수업을 했더니 목이 좀 안 좋네. 그치? 자, 여기로 와. 이 곳으로 와. 이리 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다 모두 다 지시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뒤에 있는 로는 조사죠. 부사격 조사입니다. 조사 앞에는 체언이 와요. 체언 중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가리키는 것을 지시대명사라고 하니까 여기는 지시대명사겠죠. 자, 그럼 의로는요 조사예요. 조사 앞에는 뭐가 와요? 명사가 와요. 체언. 자, 체언 앞에 뭐가 와요? 관형사. 근데 그 중에서도 가리키는 말이니까 지시관형사. 그럼 와는요. 기본형이 오다죠? 동사네요. 동사 수식은 누가 한다? 부사. 그러니까 얘는 지시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듯 똑같이 지시 표현이어도 다 품사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 좋겠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품사를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항들이 지금 나왔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어려우니까 친구들이 잘 알아놓으면 좋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미지칭 대명사와 부정칭 대명사라는 게 있는데요. 자, 미지칭이 뭐야? 미지는 여러분, 미지의 세계, 즉 모르는 거예요. 부정칭은 뭐야? 부정,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자, 그럼 미지는요, 모르는 겁니다. 부정은요, 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겠죠. 자, 미지칭 대명사에 어떤 보조사를 쓰면 부정칭 대명사로 쓰인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누구라는 말은요. 가장 대표적인 미지칭 대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세요라는 거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지금 든이라는 조사를 썼더니 얘가 누구든 도와줘라고 정하지 않은 대상을 가리키게 됐다 해서 이게 부정칭으로 쓰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환이 된다라는 건 좀 알아놔야겠죠? 자, 세 번째 여러분. 격조사, 보조사는요. 외워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물론 어느 정도 구분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자, 이런 건 있어. 그럼 격조사는요, 특정 문장 성분으로서의 자격을 만들어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딱 그 문장 성분 자리에서만 쓰이는 특징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주격 조사는 주어 자리에서만 쓰이고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 자리에서만 쓰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보조사는요. 보충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자리가 자유롭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은이나 느는요. 주격 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라고 했죠. 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은 밥은 안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였을 때 지금 보면 사람은 주어 자리죠. 밥은 목적어 자리죠. 자, 이렇게 여러 자리에 지금 똑같이 보조사가 여러 번 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주격 조사 자리에도 보조사를 넣을 수 있고 지금 목적격 조사 자리에도 보조사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이번에는요. 접속 조사는 여러분 대등하게
체언을 이어주는 조사예요. 자,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와, 과가 있지만 뭐뭐랑도 있고 뭐뭐이며 뭐뭐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과하고 밤하고 이런 것도 접속 조사라는 거야. 그쵸? 사과하고 밤은 이렇게 쓸 때 얘도 접속 조사가 되겠죠. 이걸 여러분 사과와 밤은이라고도 바꿀 수 있고요. 사과랑 밤은 이거도 바꿀 수 있고요. 사과이며 밤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이게 다 접속 조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또 이 하고라는 말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게 있나 하고 넘길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첫째, 둘째 여러분 얘네들은요. 수사예요, 여러분. 수사. 그쵸?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서수사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 또 특이한 쓰임인데 수사가 특정 의미를 표현할 때는 명사처럼도 쓸 수 있다라고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 집 첫째는 참 영리해. 라고 말을 했을 때 이때 첫째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서수사가 아니죠. 그치? 이건 뭐야? 첫째 자식을 말하는 거잖아.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명사 역할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쌤이 말하는 6번이죠? 6번에 써놨네. 그치? 수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면 명사 역할이 된다. 예를 들면 금방 말했던 첫째가 그냥 수사가 아니라 지금 첫째 자녀라는 뜻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다음 관형사와 관형어 여러분 이거는요. 거의 그냥 엄매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은 거의 99.9% 출제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별 7개 박아 놓을게요. 자, 여러분 얘는요. 기본형이 그 자체면 관형사고 기본형이 따로 있으면 용언이다라고 쌤이 써놨는데요. 자, 예시를 한번 우리가 들어볼게요. 쌤이 맨날 문법 수업할 때 드는 예시가 있어. 관형어가 될 수 있는 네 가지가 있다. 뭐가 있어? 자, 이런 거야. 쌤이요. 반지를 살 건데요. 보니까 수업하다 보니 어떤 학생 반지가 예쁜 거야. 학생의 반지를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그건 중고 반지죠. 근데 내가 언제까지나 맨날 중고만 살 순 없잖아. 그래서 어느 날은 새 반지가 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새 반지를 사러 백화점을 갔어. 근데 여러분 그냥 무조건 새 거면 되는 게 아니죠. 예쁜 걸 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딱 보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반지가 예뻐. 그럼 다이아몬드 반지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이 모든 말이 다 반지를 수식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반지는요, 품사가 명사죠. 명사 수식은 누가 해요? 관형어가 하죠. 여러분, 관형어는요, 문장 성분을 말하는 거잖아. 우리가 문장 내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면 모두 다 관형어라 부를 수 있어요. 자, 근데 관용어에도 종류가 있는 거야. 무슨 종류가 있나 봤더니 첫 번째는 학생이라는 명사에 의라는 관형격 조사를 붙여서 관형어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새는요, 반지를 수식하니까 관형어죠. 여러분, 새에게 기본형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 자체가 기본형이야? 그치. 그냥 새의 기본형은 새잖아. 그럼 얘는 애초에 명사를 수식하려고 만들어진 단어, 즉 관형사다라는 거야. 여러분. 얘는 품사를 가리키는 거잖아. 얘는 그냥 기본형이 새야. 그냥 얘는 이 말 자체가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예쁨 볼까요? 여러분 예쁘는요 기본형이 따로 있죠. 얘는 뭐야? 예쁘다였죠. 그럼 예쁘다를 지금 모습을 살짝 바꿔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로 쓰고 있죠. 얘는 바로 형용사인 예쁘다를 관형사 형태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의 관형사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였던 거를 이번 한 번만 관형어로 빌려 쓴 거야. 얘는 어때? 기본형이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로 일단 구분해 보세요. 자, 네 번째,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품사 뭐예요? 명사. 아, 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구나라는 거야. 이렇게 네 가지가 모두 다 관형어인데요. 그중에서 진짜 관형사는 세 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얘는요. 외우지 않으면 못 푸는 게 하나 있어. 여러분 다르는요. 두 가지 버전이 다 있는 거야.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런 거야. 다른이 관형사일 때는 그냥 얘 자체에 하나의 말이 있는 거야. 이때 의미는 other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쵸? other 알죠? 영어? 자, 그다음 다르는 뭐냐면 다르다의 활용 형태가 있는 거예요. 얘는 원래 기본형이 다른인데 얘를 이번에만 다른이라고 쓴 거야. 그래서 얘는 기본형이 형용사인 거죠. 이때는요. 차이가 있다라는 뜻의 different의 의미로 쓰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다른 사람은 안 왔다. 이거와 색이 다른 가방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딱 보아하니 똑같은 말이 두 번 쓰였네. 자, 근데 이번엔 여기 다른 사람 이걸 뜻할 땐 여러분 요거는 other의 의미죠. 그러니까 얘는 관용사일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엔 색이 다르대잖아. 이거는 different의 의미이죠. 아, 그럼 이때는 형용사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르는 관용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으니까 이런 점을 주의하자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넘어와서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가 있다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쌤 문법 교재에 있어요. 부사 맨 밑에 내리면은 뭐 내가 어려워하는 과목은 바로 국어이다. 이럴 때 이 바로라는 부사가 국어라는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했었어요. 이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니까 알아놓으면 좋겠죠. 자, 이어서 문장부사와 성분부사 여러분. 문장부사는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예요. 예를 들면은 양태부사가 있었죠. 설마, 과연 이런 거. 혹은 접속부사가 있어요. 뭐 그러나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접속부사죠. 이런 건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요. 자, 성분부사는요. 특정 성분을 수식하는 거예요. 용언이나 관형, 혹은 부사, 자신 이런 것들을 수식하는 게 성분부사라는 거죠. 자, 그다음 여러분 동사, 형사를 구분하는 기준 이거 우리 최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현재 시제에 선어말 어미를 붙여보는 거. 자, 두 번째는 명령형을 만들어 보는 거. 세 번째는 청유형, 뭐뭐 하자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성실한다. 돼요? 이상하죠? 성실하라. 돼요? 성실하자. 안 됩니다. 이게 다 어색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안 되기 때문에 형용사죠. 즉, 이 중에 여러분, 하나라도 되면 동사예요. 하나라도 자연스러우면은 동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실하자, 이런 거는 우리 친구들이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탄사의 종류, 뭐, 응답, 혹은 뭐, 놀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 꼭 외워주시고요. 여러분, 용언의 불규칙 활용, 이거는 문제가 안 나올 수 없겠죠. 자, 예를 들면 뭐 있다. 그렇지. 간의 불규칙과, 미의 불규칙과, 둘 다 바뀌는 불규칙이 있다라고 했죠. 어간의 불규칙은 비읍 불규칙,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르 불규칙, 우 불규칙 이렇게 있죠. 자, 어미는요. 요즘에 여 불규칙, 러 불규칙 이 정도. 둘 다 바뀌는 건 히읗 불규칙 하나 있죠. 예를 들면 어간의 비읍 불규칙은요. 곱다가 고와가 되는 거. 고맙다가 고마워가 되는 거. 이렇게 여러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활용시켰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시옷 불규칙은요. 짓다가 지어가 되는 거. 그쵸? 자, 그다음 디귿 불규칙은 디귿이 리을이 되는 걷다, 걸어 이런 거. 자, 그다음 질문을 묻다가 물어가 되는 거. 짐을 싣다가 실어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디귿 불규칙이죠. 자, 그럼 르 불규칙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죠. 자, 르 불규칙은 흐르다가 흘러 리을이 되는 거. 이르다가 일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맨날 첫날 해줘도 맨날 첫날 애들이 헷갈려해. 자, 봐봐. 이거 어감만 바뀌는 거죠. 왜? 잘 봐. 흐, 르, 플러스 어에서 의가 탈락하고 리을을 하나 더 붙이는 거야. 어미의 변화 있어, 없어? 여러분, 없잖아요. 어미 그대로야. 그치? 여기 보여요? 어미 그대로야. 근데 다만 우리가 마지막에 이거를 정리해 줄 때, 아, 글자 너무 이상하네? 이거 하나는 앞으로 넣고, 하나는 뒤로 넣을까? 해서 러가 되는 거예요. 즉, 어미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불규칙은 딱 하나 있다 했죠. 푸다가 허가 되는 거. 자, 그러면 여불규칙은 온갖 하다류라고 했죠. 온갖 하다로 끝나는 건 다 하여라고 여불규칙이 됩니다. 성실하여, 공부하여, 동작하여 이렇게. 자, 그다음 러불규칙은요. 이르다가 이르러가 되는 거. 푸르다가 푸르러가 되는 거. 즉 얘네들은 어미 어가 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얘네가 이르 플러스 어가 결합된 거야. 얘가 푸르 플러스 어가 결합된 거야. 근데 이것들이 러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둘 다 바뀌는 건 히읗 불규칙. 예를 들면 빨갛다가 빨개가 되는 거. 파랗다가 파래가 되는 거. 요런 게 히읗 불규칙이죠. 이렇게 온갖 색채어들 있죠, 여러분. 색채어들. 이런 것들이 히읗 불규칙이고요. 혹은 지시어들. 이렇다가 이래가 되는 거. 저렇다가 저래가 되는 거. 요런 것들도 다 히읗 불규칙 활용입니다. 자, 이어서 어미의 구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위치상 구분.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이미 가셨겠군. 이런 말이 있어. 자, 여러분, 얘를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요, 가, 시, 겟, 군. 이란 말입니다. 자, 봤더니, 가시었겠군의 기본형은 뭐야? 가다. 어간 어디까지? 가까지. 거기에 시, 겟, 군. 이렇게 왔죠. 자, 여러분. 가장 처음에 오는 가는 가다에 어간을 떼운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뭐야? 다 어미예요. 그쵸? 다 어미인데요. 어미도 또 나름대로 이름이 있잖아. 자, 어떤 단어의 가장 마지막에 오는 어미를 우리가 어말어미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럼 어말어미보다 먼저 오는 건 다 선어말어미예요. 선어말어미.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선어말어미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얘네들도 기능상의 이름은 있죠. 시는요, 주체를 높여주는 선어말어미고, 엇은 과거 시제를 표현한 선어말어미고, get은 추측을 표현하는 선어말어미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렇듯 선어말어미는 여러 개가 한꺼번에 올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선어말어미는 접사하고는 구분을 해줘야 돼. 어떻게 구분해요? 암기밖에 없다 했죠. 예를 들면 우리 사동전미사, 피동전미사, 이희, 리기, 오구추 요런 애들은 전미사니까 어미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전성어미는 어말어미다. 당연한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공부하다의 어간은 공부하까지죠. 거기에 는이라는 말을 넣어서 관형어처럼 쓰고 있죠. 얘 이름이 관형사처럼 용언을 성분을 전환시켜주는 어미죠. 근데 여러분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단어의 가장 끝에 왔죠. 그러니까 어말어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기능상의 구분과 위치상의 구분을 하되 중요한 거는 또 친구들이 괜히 선어말어미가 한 번만 올 수 있는 줄 알아요. 뭐 선어말어미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어말어미보다 먼저 오면은 선어말어미다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와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잘 알아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뭐 어미를 구분하는 문제도 우리가 모국 기출에 여러 개 있으니까 꼭 잘 확인해 봅시다. 자, 이어서 본용어과 보조용어 이것도 우리 기출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였죠. 모국 기출에서. 자,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일단 여러분 용어를 각각 나눠요. 그쵸? 용어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가 살아있는지 구분. 자, 예를 먹어보다 있죠. 떡볶이를 먹어보다. 그럼 먹다는 의미는 있어. 근데 이거 보는 게 진짜 우리가 아는 그 see, look 이런 보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아, 실질적 의미가 없구나. 그럼 얘는 보조 용언이 되는 거야. 여러분 보조 용언과 본 용언은 띄어도 되고 붙여도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음, 내가 과자를 다 먹어버렸다. 이 말이 있고요. 그는 종이를 다 찢어 버렸다. 라는 말이 있고요. 그는 종이를 다 찢어서 버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얘를 우리 하나씩 구분을 해볼게요. 자, 나눠보니까 먹다와 버렸다. 여러분 먹다의 의미 살아있죠? 근데 이 과자를 버렸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럼 얘는 보조용언이네요. 자, 두 번째, 종이를 다 찢었다의 의미 있죠. 근데 찢어서 버린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보조용언인 거야. 근데 여러분 봐봐, 마지막. 그는 종이를 다 찢어서 버렸대요. 그럼 이건 버렸다의 의미가 있죠. 그럼 이때는 얘도 본용언, 얘도 본용언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똑같이 버렸다라는 말을 써도 지금 차이가 서가 들어왔죠? 임원 말이 들어오면은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계속 의미를 따져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넘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단어의 짜임새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여러분들이 또 이게 기억에서 희미해지면 안 돼요. 자, 통사적 합성어는 문법에 잘 맞는 이라고 했었어요. 문법적인. 자, 예를 들면 뭐 있어?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거. 예를 들면 손수건, 돌다리. 자, 두 번째, 관형어와 명사가 결합하는 거. 뭐, 체언이라 해도 당연히 되겠죠? 첫사랑, 큰아버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뭐 있어요? 어간에 어미가 오는데 또 다른 용언을 붙이는 거. 이걸 쌤이 필기해줄 때는 감미감미라고 했었죠. 이름은 뭐냐면 돌, 어간, 아, 어미, 오, 어간, 다, 어미. 얘가 합쳐서 용언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얘는 간미, 간미 전혀 문제 없죠. 자, 마지막 이걸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한다 했어. 명사에 바로 서술어를 붙이는 거. 왜? 원래는 여기에 조사가 와야 되는데 조사를 생략한 케이스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문제도 많이 나오죠? 빛나다, 빛이 나다, 앞서다, 앞에 서다 이런 것들. 겁먹다, 겁을 먹다 이런 것들. 자, 여러분 이게 나름 통사적 합성어에서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늘 원칙적인 것보다 예외적인 게 더 많이 나오잖아. 자, 비통사적 합성어 정리해 볼까? 자, 비통사적 합성어도 처음부터 보니까 첫 번째는요. 부사는 원래 용언을 수식하는 게 일반적인데 갑자기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다. 부술비. 자, 두 번째는 어간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네. 원래는 어간의 짝꿍은 어미인데 예를 들면 늦잠, 덮밥 이런 거 있죠. 자, 세 번째. 어간의 짝꿍은 어미인데 어간만 두 개 오고 어미는 하나만 오는 불균형한 상태. 검붓다. 검다, 붓다에서 이 검불을 한 번에 붙였죠. 자, 그다음 마지막 한자어 같은 경우도 비동사라고 했죠. 예를 들면 등산이라고 하면은 우리말은 서술어가 뒤에 와야 되는데 한자어는 서술어가 앞에 오고 뒤에가 산을 오르다, 목적어가 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비통사적 합성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접사의 종류는 외워야 합니다. 이거는 교재에 쌤이 엄청 많은 예시를 올려놨으니까 꼭 시험 전날에 올려줘야 돼요. 자,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여러분 얘는 뭐야? 무조건 두 개로 쪼개는 거였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 뭐가 있을까요? 음, 놀이터. 자, 얘를 두 개로 쪼개봐. 어떻게 쪼갤 거야? 놀이와 터. 또 두 개로 쪼갤 수 있네. 놀다의 놀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보니까 여러분, 놀은 원래 실질적 의미가 있는 어간이자 어근이죠. 자, 얘는요, 여러분, 기본형이 놀다에서 온 거예요. 자, 놀다는 품사 뭐야? 그치. 얘는 동사죠.
여러분, 동사에서 떼온 어근 놀은 동사였을 거야. 근데 거기에 이가 붙었더니, 명사가 됐네. 이렇게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그렇지. 접사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얘는요, 파생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단어죠. 즉, 놀이는요, 파생어예요. 하지만, 여러분, 놀이라는 거에 실질적 의미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얘는 또 하나의 어근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터는요, 실질적 의미 있어, 없어? 있어요. 얘도 어근입니다. 그럼 얘네는 합성의 과정을 거친 합성어 놀이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왔어?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했죠. 놀이터는 직접, 구성, 요소. 이게 두 개로 쪼갰던 하나야. 봐봐. 이게 직접 구성 요소 하나, 이게 직접 구성 요소 하나예요.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그쵸, 여러분? 그 중에 하나는 파생어야. 여기 보이죠? 직접 구성어 중 하나는 파생어인, 최종적으로는 합성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놀이터는 직접 구성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직접 구성요소 문제는 요즘 모의고사 기출에서도 엄청 핫하고 지금 이번 구평에서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내신에서도 당연히 짚어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동음이어와 다이어는 뭐냐? 여러분, 동음이어는 소리는 같은데 뜻은 다르다. 이게 동음이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 손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손은 첫 번째, 신체 일부분. 그쵸? 우리 그 손. 두 번째, 손은요, 손님, 게스트. 자, 세 번째 손은 뭔 줄 알아?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귀신 없는 날을 말하는 거야. 이건 여러분, 발음은 다 똑같죠? 다 손이야. 발음이 다 똑같은데 뜻은 다 달라. 이런 게 바로 동음이어예요. 그럼 다이어는 뭐냐? 다이어는 이 신체 손의 의미가 또 확장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면은 손이 더러워졌다. 이때는 그냥 여러분이 신체를 의미하는 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 그 사람은 손이 크다. 이때 손이 여러분 물론 손가락, 손바닥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의미일 때가 있어. 약간 일할 때, 음식을 만들 때 통이 크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죠. 박날에는 손이 크다 이럴 때. 그다음 세 번째, 그 사람은 참 손이 빠르다. 이것도 여러분 그냥 손이 그냥 빠르다는 게 아니라 일하는 속도가 빠르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죠. 그럼 뭐 이때는 봐봐. 다 손인데 다 신체랑 연관이 돼 있어. 근데 묘하게 조금씩 의미가 바뀌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다이어라고 해요. 의미가 많을 따자예요. 많이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의미를 중심적 의미라고 하고요. 그 이외의 의미를 주변적 의미라고 해요.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신체 손이니까 그게 중심적 의미고 그 외의 이야기들은 다 주변적 의미라고 합니다. 자, 20번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친구들이 문제 풀 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르블 규칙과 러블 규칙과 의탈락이 있다. 예를 들게요. 자, 말, 이르다. 자, 푸르다, 우러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모두 다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랑 결합시켜 볼게요. 쌤 집에 엄청 큰 병원이 있어서 근처에 이렇게 앰뷸런스 소리가 하루 종일 나네. 그쵸? 요즘엔 이제 여름에는 더우니까 문을 좀 닫아놓고 살았는데 요즘 날이 너무 선선해가지고 문을 열어놨더니 그냥 하루 종일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이 근처에 엄청 큰 삼성병원인가? 그게 있어가지고. 자, 봅시다, 여러분. 이르어는요, 일러가 되죠. 푸르어는요, 푸르러가 되죠. 우러르어는 우러러가 돼요. 차이점이 뭔가 봤더니 첫 번째는 이르어의 얘는요, 의가 탈락하면서, 그쵸? 얘가 리을이 생겨서 일러가 되는 거죠. 자, 푸르러는요, 어가 러로 바뀐 거야. 우러러는요, 여러분, 얘도 어가 러로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자, 봐봐.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우러르의 어간에 있던 이 의가 탈락한 거야. 그래서 우, 러, 리을.
플러스 어가 있으니까 빈자리에 리을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는 여러분 불규칙 활용이에요. 근데 탈락은 의문 변동이죠. 여러분 의문 변동은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일어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변동이야. 그래서 얘는 오히려 규칙 활용이야 라고 부를 수 있다 했어요. 즉 어간이 모습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 활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21번 반모음 교체. 요즘 굉장히 핫한 거다라고 했었어요. 자, 반모음 교체는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잘 봐. 우리가 견, 디, 어라는 말을 견, 텨 라는 말로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왼쪽을 보니까 디하고 어였던 게 오른쪽에서 뎌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차이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원래는 이와 어가 있었는데 여가 됐어요. 얘를 여러분 우리는 이라는 단모음, 어라는 단모음인데 여는 이여라는 혀가 한번 바뀌는 이중모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중모음이에요. 그러면 왼쪽 봐봐. 단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는 이중모음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둘 중 하나는 뭘로 바뀌어야 돼? 반모음으로 바뀌어야 돼. 그럼 이와 어 중에 누가 반모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겠죠. 왜요? 비슷한 모양이 있어. 우리 반모음 이렇게 생긴 애가 소리가 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원래 단모음이었던 이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반모음 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되지. 반모음 플러스 어를 했을 때 얘가 여가 된다. 너무 말이 되는 거야.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반모음 교체예요. 다른 말로는 여러분 봐봐. 반모음이 아닌 게 반모음이 된다 해서 반모음이 된다. 될 화자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모음화라고도 해요. 요즘에는. 됐어? 자, 반모음 첨가는 뭐냐? 없던 걸 첨가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피어라는 말을요.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발음할 때 피어라고 발음을 할 수 있어요. 자, 왼쪽은 어고요. 오른쪽은 여가 됐어요. 여러분, 어라는 단모음이 여라는 이중모음이 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그렇지. 반모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없던 반모음이 첨가됐다라고 해서 얘는 반모음 첨가인 거예요, 여러분. 첨가. 얘는 반모음 교체야. 왜? 단모음을 반모음으로 바꿨으니까. 근데 오른쪽은 없던 걸 첨가시킨 거야. 그러니까 반모음 첨가죠. 얘는 여러분 요즘 굉장히 핫한 문법 현상이니까 정리를 무조건 해놔야겠죠. 자, 그 다음 음운 변동이 단독으로 발생했냐, 다른 것에 의해서 발생했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럼 봐봐.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요. 음절이 받침 자리에 있으면 바뀌는 거야. 예를 들면 낫이라는 말은 발음이 안 되니까 디귿을 바뀌죠. 그냥 얘는 받침 자리에 있으면은 그냥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단독으로. 자, 혹은 자음군 단순화라는 게 있죠. 여러분 얘도요. 자음이 무리로 오면은 단순하게 만든다는 거야. 자, 흙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얘는요. 흙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를 탈락시켜요. 이것도 왜? 그냥 받침 자리에서 자음이 무리면 그냥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단독으로. 이런 것들이 단독 발생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에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것에 의해서. 예를 들면 비음아, 예를 들면 유음아, 예를 들면 된소리 대기, 예를 들면 구개음아. 다 마찬가지야.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비음아 조건이 뭐야? 파열음인,
디귿, 기역, 비읍에 비음을 만나면 얘가 비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잖아. 자, 우리 한번 예시로 볼게요. 국물 이렇게 있을 때 기역이 미음을 만나면 비음이 돼요. 이응, 국물 이렇게. 즉, 이땐 얘네들은 다른 것, 뭐 비음을 만난다 라는 다른 조건이 있는 거죠. 유음도 유음을 만난다 라는 다른 조건이 있는 거죠. 된소리 대긴 조건 많죠? 안울림 매사소리 뒤에 안울림 매사소리 올 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용언을 활용해서 니은 미음 뒤에 이것도 조건이죠. 혹은 관형사형 전사음이 리을 뒤에 이것도 조건이죠. 혹은 한자어 리을 뒤에 이것도 조건이죠. 자, 이런 것들을 유의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쌤이 지금 출제 요소를 정리한 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잘 정리해 놓고 계속 머릿속으로 잘 굴려보면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다 맞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법은 여러분 원리, 원칙,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요. 루틴을 잡아야 돼요. 막 달려들어서 머릿속으로 막 뚱땅뚱땅 굴리면 실수를 정말 많이 하기 좋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